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민수의 집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민수는 오늘 시아버지인 황태인의 묘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황태인은 한국 최대 제약회사 태인바이오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었다. 언론에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되었지만 민수는 항상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특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인 황성민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다. 그는 갑자기 회사 일에 깊이 빠져들었고 집에서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오늘은 꼭 시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드려야겠어. 민수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 찰나 현관문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황태인의 충직한 진돗개 백구가 서 있었다. 백구는 황태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의 곁을 지켰던 충직한 반려견이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황태인의 오랜 비서였던 김 실장이 돌봐주고 있었다. 백구야, 너도 주인님이 보고 싶니? 민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는 마치 민수의 말을 이해한 듯 낮게 울었다. 알았어, 함께 가자. 민수는 백구와 함께 차에 올랐다. 백구는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차분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민수는 이런 백구의 모습이 묘하게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가족묘지에 도착하자 안개가 묘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였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민수는 백구와 함께 천천히 묘지를 올라갔다. 황태인의 묘는 언덕 위에 고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비석에는 황태인 회장 영면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민수는 준비해온 꽃다발을 내려놓고 묵념을 시작했다. 아버님, 저 민수예요. 그동안 잘 계셨나요? 성민이는 회사 일로 바빠서 오늘은 제가 혼자 왔어요. 아니, 백구와 함께요. 민수가 말을 마치자 백구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처음에는 묘 앞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묘비 앞의 땅을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다. 백구야, 무슨 짓이야? 민수는 놀라서 외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땅을 파내기 시작했다. 민수는 백구를 말리려 했지만 백구의 눈빛에는 이상한 결의가 보였다. 그때 백구의 발이 무언가에 부딪혔다. 소리를 듣고 민수도 땅을 들여다보았다. 흙 속에서 금속 상자가 드러났다. 이게 뭐지? 민수는 천천히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단단히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상자를 흔들자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오랜 친구이자 서울경찰청 강력반 팀장인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야, 나 민수야. 지금 급히 내 도움이 필요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정우는 민수의 말을 듣고 즉시 묘지로 오겠다고 했다. 민수는 상자를 들고 묘지 입구 근처의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듯 주변을 서성였다. 약 30분 후 정우가 도착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 정우는 민수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민수는 상자를 보여주며 백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설명했다. 정우는 상자를 살펴보더니 도구를 이용해 자물쇠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봉투 하나와 USB가 들어있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황태인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가 있었다. 내가 읽어볼게. 정우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 글을 읽는 이에게 만약 이 편지가 발견되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내 이름은 황태인, 태인바이오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다. 나는 살해당했다. 심장마비로 위장된 살인이었다. 이 편지와 함께 있는 USB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 내 아들 성민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
그는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나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더 큰 비밀이 있다. 재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비밀 실험. 이 실험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위험한 프로젝트다. 성민은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 나를 배신했다. USB의 자료를 확인하고 진실을 밝혀내길 바란다. 내 진돗개 백구는 내가 미리 훈련시켰다. 위험을 감지하면 이 편지가 있는 곳으로 이끌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내가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조심하거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성민을. 황태인 드림. 편지를 읽은 정우와 민수는 충격에 빠졌다. 민수는 손을 떨며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성민이가 아버님을 살해했다고? 그리고 재생 프로젝트라는 건 뭐지? 정우는 USB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걸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내 차에 노트북이 있어. 가서 보자. 그들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묘지 관리인인 이노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약 70대로 보이는 남자로 오랫동안 이 묘지를 관리해왔다. 젊은이들, 무슨 일로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나? 묘지는 곧 문을 닫아야 하네. 이노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정우는 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경찰 일로 왔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노인은 잠시 긴장한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곧 어두워지니 조심하시게. 이 묘지는 밤에는 위험할 수 있어. 이노인이 떠난 후 정우는 민수에게 속삭였다. 그 노인, 뭔가 이상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백구도 그를 보자 계속 으르렁거렸어. 그들은 서둘러 정우의 차로 향했다. 차 안에서 정우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USB 안에는 여러 폴더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증거라는 이름이었다. 폴더를 열자 여러 문서와 비디오 파일이 나타났다. 첫 번째 문서는 황태인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일지였다. 2022년 3월 15일. 오늘 내가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성민은 재생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 회사의 비밀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 실험을 통해 영생을 추구하는 비밀 조직이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성민은 나를 위협했다. 내일 그를 상속에서 제외하고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그리고 다음 문서에는 황태인이 발견한 재생 프로젝트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노화를 늦추거나 역전시키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방법은 비윤리적이고 위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받고 있었다. 비디오 파일을 열자 황태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녹화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 그는 지친 모습이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내 아들 성민이 내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 약물은 서서히 내 심장을 망가뜨려 자연사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나는 이미 독이 내 몸에 퍼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죽기 전에 모든 증거를 남기려 한다. USB를 내 묘 아래에 묻을 것이다. 백구는 위험을 감지하면 이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영상이 끝나자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시아버지의 죽음이 살인이었다니, 그것도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정우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진정해, 민수야. 아직 모든 사실을 확인해봐야 해.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성민은 중범죄자야. 하지만 먼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민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차 밖으로 뛰어나가 다시 묘지 쪽으로 달려갔다. 백구야. 민수는 백구를 쫓아갔고 정우도 서둘러 그 뒤를 따랐다. 백구는 황태인의 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비석 앞에서 멈춰섰다. 그 비석에는 이름이 없었다. 백구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또 뭔가 있는 것 같아 정우는 백구를 도와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땅 속에서 작은 문을 발견했다. 이건 지하실 입구인가? 정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안쪽에는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민수와 정우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지만 백구가 먼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구를 따라갔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작은 연구실처럼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재생 프로젝트에 관한 다양한 차트와 문서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컴퓨터와 의료 장비들이 있었다. 정우는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누군가가 비밀리에 실험을 진행하던 곳 같아. 민수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곳에는 황태인이 구속된 채 의자에 앉아있는 사진들이 있었다. 시간 순서대로 붙어있는 사진들은 황태인에게 다양한 약물이 투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버님이 여기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컴퓨터를 켜보았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재생공사위로 불나는 암호로 접속할 수 있었다. 컴퓨터 안에는 더 많은 문서와 영상이 있었다. 문서 중에는 실험 대상자 목록이 있었고 황태인의 이름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목록에는 다른 많은 유명 인사들의 이름도 있었다. 이건 큰일이야. 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자료들을 모두 복사해야 해. 그때 연구실 한쪽에 있던 기계에서 갑자기 삐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민수와 정우가 그쪽을 보자 작은 화면에 숫자가 역순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10, 9, 8. 폭탄이야. 정우는 소리쳤다. 빨리 나가자. 그러나 이미 출구는 닫혀 있었고 문은 바깥에서 잠긴 상태였다. 더디였어. 민수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신속하게 폭탄으로 다가갔다. 그는 경찰 폭발물 처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숫자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5, 4, 3. 정우는 급박하게 와이어들을 살펴보았다.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의 와이어가 있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파란색 와이어를 잘랐다. 카운트다운이 멈추었다. 민수와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알았어? 민수가 물었다. 운이었어. 정우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이제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정우는 출구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문은 전자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그는 다시 컴퓨터로 가서 잠금 시스템을 해제하려 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안에 있는 사람들 괜찮으십니까? 이노인의 목소리였다. 민수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답하지 마. 정우는 속삭였다. 그가 이 모든 것에 관련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폭탄은 해제되었군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일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민수는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당신은 누구야? 왜 우리를 여기 가두었어? 가둔 건 내가 아닙니다. 민수 씨, 이노인이 대답했다. 저는 단지 감시자일 뿐입니다. 진짜 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 성민 씨는 이 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큰 세력이 배후에 있습니다. 정우가 소리쳤다.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곧 문이 열릴 테니까요. 이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렸다. 이노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민수와 정우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이제 밤이 깊어 묘지는 어두웠다. 백구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자. 정우가 말했다. 이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그들은 서둘러 차로 돌아갔다. 민수는 창밖으로 어둠 속을 바라보며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항상 성민을 사랑했고 신뢰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정우야, 성민이 정말 아버님을 살해했을까? 민수가 물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증거들이 그를 가리키고 있어. 우리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성민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가 정말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지. 그건 위험할 수 있어, 민수야. 만약 성민이 정말 이 모든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너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하지만 난 알아야 해 진실을. 민수의 눈에는 결의가 차 있었다. 정우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혼자 행동하면 안 돼. 내가 도울게. 먼저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획을 세우자. 그들은 경찰서로 향했다. 정우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만 이 사건에 대해 알렸다. 그들은 비밀리에 수사를 시작했다. 다음 날 민수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다. 성민이 아침 일찍 출근한 후 그녀는 남편의 서재를 조사했다. 서재의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지만 암호를 몰라 열 수 없었다. 민수는 정우에게 전화했다. 금고를 발견했어. 하지만 열 수 없어. 정우는 전문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 후 경찰 기술 전문가가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민수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신속하게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와 USB, 그리고 작은 약병이 있었다. 서류들은 재생 프로젝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특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인물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성민의 이름과 함께 트란두크람이라는 외국인 이름도 있었다. 트란두크람. 누구지? 민수가 물었다. 기술 전문가는 금고에서 찾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정우에게 보냈다. 정우는 곧 연락이 왔다. 트란두크람은 베트남계 한국인 사업가야. 황태인 회장과 오랫동안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몇 년 전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해. 그는 지금 글로벌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의 대표야. 민수는 성민의 일정표를 확인했다. 오늘 오후에 성민은 테인바이오에서 중요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새로운 약품 출시에 관한 발표라고 했다. 그 기자회견에 가봐야겠어, 민수가 말했다. 정우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민수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결국 동의했다. 하지만 내 사람들이 너를 지켜볼 거야.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오후 2시, 민수는 테인바이오 본사 기자회견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회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다. 회견장은 이미 많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성민이 등장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다. 오늘 테인바이오는 혁신적인 항암제 리뉴라이프의 출시를 알립니다. 이 약품은 우리 회사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세포 재생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성민의 발표를 들으며 민수는 세포 재생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그것은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다. 회장님, 리뉴라이프는 어떤 임상실험을 거쳤나요? 혹시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까? 성민은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아, 민수 씨.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재생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내부 연구 코드명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연구죠. 민수는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 황태인 회장님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이 프로젝트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회견장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기자들의 눈이 성민에게 향했다. 성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불행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질문은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와 맞지 않네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USB에는 황태인 회장님이 남긴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은 살해당했고 그 범인은 바로 당신 황성민입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사진을 찍고 질문을 쏟아냈다. 성민은 경호원들에게 민수를 제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 순간 정우와 그의 팀이 회견장에 들어왔다. 황성민 씨, 당신을 아버지 황태인 시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정우가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성민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건 오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회견장의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황태인이 마지막으로 녹화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 황태인은 약물을 주입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민이 그 주사를 놓는 장면도 찍혀 있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성민이 소리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회견장의 스피커를 통해 황태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성민아, 내가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황태인이었다. 아버님, 성민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다. 황태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성민아, 내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미리 알았다. 내가 마신 것은 독약이 아닌 가짜 약이었고 나는 내 죽음을 위장했다. 황태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다.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한 의학 연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영생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프로젝트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 했을 때 내 아들은 나를 배신했다. 성민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인류를 위한 혁명적인 발전이에요. 경찰들이 성민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그를 밖으로 데려가는 동안 성민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곧 모든 것을 장악할 거예요. 성민이 끌려나간 후 황태인은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야, 내가 진실을 찾아낸 것에 감사하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숨어 살았을 거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를 안았다. 어떻게 살아계신 건가요? 저희는 분명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황태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내가 준비한 가짜 장례식이었다.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성민이 나를 다시 노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숨어야 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백구는 내 충직한 친구야. 내가 그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켰지. 이염을 감지하면 내가 남긴 단서를 찾도록. 정우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경찰들을 지휘했다. 황태인은 정우에게 감사를 표했다. 당신이 민수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생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건 성민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트란두크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황태인의 눈이 커졌다. 트란두크람.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한때 동업자였지만 그는 점점 더 위험한 연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황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술했다. 재생 프로젝트는 트란두크람이 주도하는 비밀 조직의 핵심 프로젝트였고 이 조직은 여러 유력 인사들을 끌어들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황태인의 진술 중에 민수의 휴대전화로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메일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와 첨부 파일이 있었다.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친구. 첨부 파일을 열자 트란두크람과 성민이 비밀리에 만나는 영상이 나왔다. 영상에서 트란두크람은 성민에게 아버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있었다. 이걸 봐 민수는 정우와 황태인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정우가 말했다. 트란두크람을 즉시 체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황태인은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매우 영리하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정우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트란두크람의 체포에 나섰지만 예상대로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그의 회사 글로벌 바이오텍도 갑자기 모든 직원들을 해고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에 압도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진실을 향한 의지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황태인과 함께 태인바이오로 돌아가 회사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회사의 비밀 서버에 접속하여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인했다. 그 중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의 명단도 있었다. 이 기업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었군요. 민수가 말했다. 황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트란두크람은 이 기업들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의 후계자들을 조종하여 부모를 제거하게 만들었죠. 그럼 성민도. 민수의 말이 끊겼다. 그래, 성민도 트란두크람에게 조종당한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야. 그날 밤 민수는 황태인의 집에서 묵기로 했다. 백구도 함께였다. 그들은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민수의 휴대전화로 또 다른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좌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만납시다. 당신이 찾는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정우에게 연락했다. 정우는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민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와 함께 가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백업을 불러 민수가 부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정우는 지정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고에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지친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정우 씨, 남자가 말했다. 제 이름은 강현우입니다. 저는 트란두크람의 전 비서였습니다. 강현우는 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트란두크람을 위해 일했지만 재생 프로젝트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쳤다고 했다. 트란두크람은 단순히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의식을 젊은 육체로 옮기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대상자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문의 상속자들입니다. 강현우는 USB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트란두크람의 연구소 위치, 참여자 명단, 실험 기록, 모두 다요. 이걸 저희에게 주시는 거죠? 정우가 물었다. 강현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제가 도운 일들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트란두크람은 이미 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더 이야기를 나누려는 순간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왔습니다. 강현우가 소리쳤다. 빨리 도망치세요. 정우는 즉시 백업을 요청했다. 그들은 창고 뒤쪽 출구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창고는 여러 명의 무장한 남자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민수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정우는 재빨리 생각했다. 창고 안에 숨을 곳이 있을 거야. 가자. 그들은 창고 내부의 컨테이너 뒤로 숨었다. 강현우는 그들과 헤어져 다른 방향으로 뛰었다. 총성이 울렸다. 강현우가 쓰러졌다. 민수는 비명을 억누르며
정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무장한 남자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 중 한 명이 쓰러진 강현우에게 다가가 확인했다. 사망했습니다. 그가 보고했다. 다른 사람이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민수와 정우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다행히 경찰 백업이 곧 도착했고 총격전이 벌어졌다. 혼란 속에서 그들은 창고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경찰은 무장 세력 중 몇 명을 체포했지만 대부분은 도주했다. 그들 모두 트란두크람의 사람들이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민수와 정우는 강현우가 준 USB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재생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황태희는 이 정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트란두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었어. 우리는 이 정보를 이용해 그를 막아야 해. 정우는 국제경찰 조직과 협력하여 트란두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구소는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었고 각 연구소는 서로 다른 측면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민수는 테인바이오로 돌아가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검토했다. 그녀는 재생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연구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들을 찾아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국제경찰의 협조로 트란두크람의 주요 연구소가 급습되었다. 그러나 트란두크람 본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그의 연구소에서는 수많은 인체 실험 증거와 함께 의식 전이 실험에 관한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트란두크람은 정말로 자신의 의식을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기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정우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우리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트란두크람은 이미 여러 번 의식 전이 실험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 그는 지금도 새로운 그릇을 찾고 있을 거야.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그가 다음으로 노릴 대상이 누구일까? 그녀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정우야, 아버님을 보호해야 해. 트란두크람이 아직도 그를 노리고 있을 수 있어. 그들은 서둘러 황태인의 안전을 확인했다. 다행히 그는 안전했지만 그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정우는 즉시 그 경호원을 조사했고 그가 트란두크람의 스파이임이 밝혀졌다. 그는 체포되었고 신문 중에 트란두크람의 다음 목표가 황태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트란두크람은 황태인의 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테인바이오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민수는 이 정보를 들은 후 더욱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황태인과 함께 트란두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재생 프로젝트의 진실과 트란두크람의 범죄를 폭로했다. 모든 언론이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도했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트란두크람의 동료들과 후원자들이 하나둘씩 체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트란두크람 본인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마침내 트란두크람이 태국의 하노지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고 있었지만 국제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되었다. 트란두크람은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고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트란두크람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부인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그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민수는 황태인과 함께 테인바이오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회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윤리적인 연구만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테인바이오는 진정으로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회사가 될 거예요. 민수가 말했다. 황태인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수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민수는 하지만 아직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성민을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님, 성민 씨를 만나러 가봐도 될까요? 황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봐. 하지만 그가 변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 민수는 교도소를 방문했다. 성민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왜 왔어? 성민이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요. 성민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원했으니까. 그리고 트란두크람은 내게 그것을 줄 수 있다고 했지. 당신은 정말로 트란두크람의 말을 믿었나요? 그가 당신을 이용한 것을 몰랐나요? 성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나중에는 알았지. 그래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 돌이킬 수 없었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망쳤어요. 성민 씨, 당신의 욕심 때문에. 성민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가 뭘 알아? 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만약 내가 성공했다면 지금 내가 테인바이오의 주인이었을 거야.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황태인에게 돌아가 성민과의 대화를 전했다. 황태인은 슬픈 표정으로 들었다. 성민은 항상 욕심이 많았어. 나는 그를 너무 많이 내버려 두었나 봐. 시간이 흘러 테인바이오는 새로운 경영 철학 아래 번창했다. 민수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며 황태인을 돕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한 바이오 연구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전 세계 바이오 연구의 윤리성을 감시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 정우는 재생 프로젝트 사건의 공로로 승진했고 국제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민수와 황태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다. 백구는 여전히 민수와 황태인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충직하고 지혜로운 반려견이었다. 어느 평화로운 날, 민수는 황태인의 별장에서 그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백구는 그들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수야, 내가 진실을 밝혀낸 그날을 기억하니? 황태인이 물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네, 백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가 묘지에서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죠. 황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구는 항상 충직했어. 내가 그를 특별히 훈련시킨 것도 있지만 그의 본능적인 충성심이 더 큰 역할을 했지.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아버님, 저는 테인바이오의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해요. 황태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잖아. 네, 하지만 저는 제 재단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세계 곳곳에서 비윤리적인 실험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막는데 제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황태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렴. 난 항상 내 결정을 존중할 거야. 민수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주 후, 민수는 공식적으로 테인바이오의 경영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재단에 전념하기로 결정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재생 프로젝트의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많은 과학자와 윤리학자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함께 바이오 연구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어느 날, 민수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 이메일에는 또 다른 비밀 실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는 재생 프로젝트와 유사했지만 다른 국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민수는 즉시 정우에게 연락했다. 정우야, 또 다른 실험이 있어.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우는 이 정보를 검토한 후 국제수사팀을 꾸렸다. 그들은 새로운 비밀 실험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황태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버님,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황태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수야, 내가 오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위험을 알고 있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볼 수 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야,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 나갈 거야. 백구는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조용히 울었다.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비밀과 음모가 존재하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어둠은 결국 빛의 자리를 내줄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 빛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몇 년 후 민수의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웠고 그녀는 바이오 윤리의 선구자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황태인은 건강 문제로 테인바이오의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지만 여전히 민수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그녀의 활동을 지원했다. 성민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조종당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수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민수는 그 편지를 받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성민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증오와 복수가 아닌 이해와 용서를 통해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트란두크람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언젠가는 다시 자유를 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와 그의 팀은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어느 평화로운 봄날, 민수는 다시 한번 시아버지의 묘지를 찾았다. 이번에는 진짜 묘지가 아닌 과거에 가짜로 만들었던 그 묘지였다. 그 묘지는 이제 진실의 기념비로 바뀌어 있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민수는 그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백구도 그녀와 함께 있었다. 백구는 이제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충직한 반려였다. 백구야, 모든 것은 내가 그날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어. 민수가 말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진실을 찾지 못했을 거야. 백구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그의 눈에는 지혜와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묘지를 떠나면서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실의 가치와 용기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그 교훈은 그녀와 함께 영원히 남을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많은 비밀과 음모로 가득 차 있지만 민수와 같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 한 진실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백구와 같은 충직한 친구들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끝없는 여정.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민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거야. 백구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그들을 비추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렸다. 그